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뭐 그냥 시장이 미쳤습니다. 예, 미쳤다는 말로 다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0.8% 하락을 하면서 4,94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7%가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바이오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테마가 거의 코스닥 시총을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이렇게까지 미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게 코로나 때 보고 처음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정부 정책도 코스닥 3,000포인트를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들에 대해서 떻게 또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 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HLB 그룹 쪽으로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신청이 월요일 날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재신청이 나오는 건 맞췄는데 제가 생각하는 순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전 리라푸그라티닙을 먼저 약하게 좀 하나 터트리고 간암 재신청을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가 좋을 때 재신청이 나왔음에도 10%밖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쉽고 대량 외국인이 위탈을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10%의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ETF 포함되어 있는 뭐 지수 쪽 기관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금 빼고는 이 오늘 호재성 뉴스로는 얼마 오른 것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실예가 그룹주의 동생들도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대형주인 뭐 HLB나 제약, 뭐 생명과학 그룹주 내에서 시총이 좀 큰 애들만 좀 상승이 나오는 뭐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간암 재신청은 이제 뭐 총알을 한 방 날렸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리라푸그라티닙을 먼저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렸는 게 잽을 날리다가 어퍼컷을 날려야 되는데 어퍼컷을 날리고 난 다음에 잽을 날려버린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큰 거를 써버리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지수가 7% 정도 상승하는 지수에서 리라푸그라티님을 먼저 재신청했더라도 이 정도 상승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수 대비 아까운 재료가 날라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클래스 1, 2 부분도 좀 넘어가야 될 산이기도 하고 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려했던 뭐 재신청도 못한다라는 소리는 이제 기어 들어갈 거예요.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다 자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는 거고 클래스 1, 2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재신청 들어가는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재신청하고 바로 이제 2개월,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 1, 2 통보를 받고 2개월, 6개월이 아니라 재신청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사를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뭐 전문가들이나 중국 쪽에서는 클래스 2까지도 열어두고 회사 측도 길면 7월 30일, 7월 30일 정도까지 뭐 본다 그랬나? 며칠까지 본다 했노? 오늘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지수도 저만큼 오르고 주가는 요거밖에 못 오른 게 좀 아쉬운데 여튼 뭐 클래스 1, 2 논쟁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1개월 내에 1, 2 통보를 받을 텐데 클래스 1이 나오면 좋은 거고 2가 나와도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이 2가 나옴으로써 6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지친 주주들은 또 매도를 할 거라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클래스 2가 나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클래스 2가 나온다는 거는 재시사를 하겠다라는 FDA 측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재시사가 나오면 그게 안 좋냐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적으로는 검증은 됐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 데이터만큼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데이터와 동일한 현장의 상태를 입증만 한다면 승인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간에 승인과는 논외로 보셔야 되고 간혹
누군가들은 클래스 2 나오면 승인 안 되겠네 라고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적인 투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투자 기간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반 개인들 중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한 공매도 세력들도 투매를 이끌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좀 덜 할 거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좀 상당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승인이 된다면 저는 정말 뭐 HLB는 꽃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지금 다른 암종에도 임상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소두에 이렇게 뚫어 놓으면 후속 임상들도 결국은 탄력을 받고 승인에 가까워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몰라요. 주가를 만약에 단기간 안에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회사 측이나 진양구 회장님이나 클래스 1 분위기를 만들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뭐 이게 가남보다 약한 리라푸그라티닙 신청한다고 주가가 뭐 갑자기 더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기관 수급에 따라 변수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우리가 재료가 없고 누군가도 가남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가남 재신청의 재료 소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또 강제로 끌어올려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딱히 뭐 정말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게 없는데도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 급등도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코스닥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되도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뭐 D&D 파마텍 다 별 얘기 없었어요. 별 얘기도 없는데 재료가 나온 HLB보다 더 높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갈 뻔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좋은 장에서 하나 총알을 날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상한가를 갈 뻔했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10%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뭐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HLB 팹은 0.2% 하락을 했고 HLB는 10%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 상승을 하면서 106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HLB 제넥스는 약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180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뭐 표현할 게 없네요. 224일선에서 바로 음봉을 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못하더라도 1874원 정도는 지켜주길 바랬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하고 또 내일도 봐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306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형광색 선 제가 그어놨던 저항 자리를 막고 음봉을 쐈지만 또 자주색 자리는 또 지켰어요. 그럼 다른 거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원대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또 단기 과열 걸리면서도 갈 수도 있는 분위기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도 단기적으로 더 가려면 가남이 재신청 부분에서 클래스 1 정도는 받아줘야 탄력을 받고 계속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3,4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나름 넘어야 되는 자리는 넘고 마감을 했습니다. 걸릴 자리 걸렸고요. 선을 뭐 새로 끈 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과 동일한 선을 방송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또 귀신같이 뭐 선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기 때문에 3,4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또 한번 뭐 224일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해보는 뭐 그런 형국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1607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보시다시피 지킬 자리는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하면서 앞전 음봉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HLB가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상한가 앞전 상한가 자리는 지키고 마감을 했다. 그렇지만 뭐 요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저 자리가 계속 지켜질지는 내일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26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224일선 도전을 하고 그 자리는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양봉 형태로 마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도 224일선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바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경계선에 걸쳐놨기 때문에 어디든 방향성은 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HLB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 이 그룹의 동생들도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현재로서 차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분석하는 의미는 없지만 저 정도의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HLB 제약은 24,4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장 초반에 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매물대를 한번 뚫었다가 갭을 띄워서 이렇게 차트가 형성 중입니다. 약 448일선을 도전을 하고 뭐 밀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 꼬리 있는 부근 라인은 언제든지 저걸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좋아지려면 오늘 생겼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 차트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음봉을 이탈하면서 아래 꼬리 쪽에서 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하면 원체 오늘 나왔던 재료가 LB 쪽에서는 중요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 재료를 어떻게 또 만들어 갈지 차트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448일선 정도에서 마감을 했으면 조금 더 단기 급등을 기대를 해봤을 텐데, 현재로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도 9% 올랐네 라는 정도,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5,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224일선 도전을 하고 최대한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는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대충 뭐 한 4,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네요. 4,500원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더 좋으려면 5,000원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24일선 위에서 버텨주면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가격 조정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HLB입니다. 자, HLB는 53,1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자, 뭐 오늘은 이 수급을 대단하게 개별로 볼 필요는 없어요.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이, 특히나 대형주들은 이 정도 수급 기간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뭐 아무거나 많이 오른 거 한번 봅시다. 기관 뭐 똑같죠? 기관 수급 다 들어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뭐 연기금 빼고는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 다 들어왔어요. ETF나 뭐 지수펀드 뭐 이쪽으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ABL 바이오도 뭐 다 들어왔죠. 예, 보험, 연기금 다 들어왔습니다. LB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수급은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는 LB는 총알을 썼지만 변수는 이 기관 투자자 자금들입니다. 이 자금이 단발성에 그칠지 지속적으로 또 바이오 쪽에 자금을 댈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라면 리라푸그라틴이 또 별거 아닌 재료지만 또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HLB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 64,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라색 라인은 갭으로 띄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뭐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58,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아직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바로 내일 리라푸그라티님을 신청할 게 아니라면 아랫꼬리에서 지수가 나쁘거나 조정을 받을 시에는 저기에서도 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제를 깔아두고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기간 수급이 들어왔을 때 HLB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공매도 공격들이 심했고요. 신한이나 모건인가? 신한 모간, NH, 뭐다 할 것 없이 지금 총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한다면 또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라는 건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승폭 이상으로 마감을 해줄 때 좋은 모습이라 하고, 나쁜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갔을 때를 나쁜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내일 장에서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떠는 공매도 물량들도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날 전에는 한 번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는 칼자루는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클래스 1, 2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승인 때까지 갈지, 아니면 나는 클래스 2는 절대 맞기 싫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이 되신 분들은 한마디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여튼 여러분들의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또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뭔가 또 준비가 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권 못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게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이, 고민이신 분들이 수익권인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